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함수를 좀 살펴볼게요. 자, 함수라는 친구는 어떤 함수냐면, 어떤 기능을 하냐면, 하나 이상의 명령어로 반복 사용 가능한 기능을 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함수가 있다면 A라는 함수에는 기능이 뭐 두 가지, 뭐 예를 들어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기능을 A라는 함수에다가 딱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번 기능, 2번 기능, 3번 기능이 필요하다. 이게 연속으로 필요하다. 라고 하면 A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 알아서 1, 2, 3 세트를 해결해 주고 가는 게 함수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함수에는 특정 기능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자, 다양한 함수를 잘 알고 잘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게 데이터 분석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의 대상이 되는 대상체가 아까 전에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를 변수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변수라고. 자, 그러면 데이터 분석 대상인 이 변수를 어디에다가요?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서 다양한 기능을 해서 다른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는 게 함수라는 친구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아래쪽에 보면 함수에 대한 설명이 또 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함수는 괄호 열고 닫는 걸로 끝나고요. 함수 안에는 인수나 파라미터라는 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파라미터라는 걸 제가 일부러 그냥 이제 좀 인자라고도 합니다. 제가 옆에다 적어놨네요. 그죠? 자, 파란색 인수와 인자라는 게 함수 괄호 안에 들어가는데요. 아까 우리 시퀀스라는 함수 써봤을 거예요. 변수 연습하면서. 자, 시퀀스라는 거는 이제 수학에선 수열이지만 제가 전공한 공학에서는 전기의 순차적인 신호 체계를 보고 시퀀스라고도 부르기를 하거든요. 그다음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0까지를 순차대로 나열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퀀스라는 함수가 실행이 돼서 이 함수를 실행을 시키세요 라고 할 때 필요한 어떤 값들을 인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1하고 10이 들어가야지 이 친구가 어때요? 1에서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지 시퀀스라는 친구가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순서대로 숫자를 나열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그 나열하는 과정에서 그냥 나열하지 말고 단위를 2씩으로 증가해가지고 1, 3, 5, 7, 9를 나타낼 수 있게끔 하세요라고 그 함수의 옵션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냥 나열하지 말고 이런 조건을 주거나 이런 특정 옵션을 줘서 이대로 실행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인자라는 친구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R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R이라는 언어를 잘 활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잘 했으면 좋겠지만 R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나중에 기회가 돼서 또 다른 언어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잘 적응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R 쓰는 기능도 제가 참 많이 소개하겠지만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서 한 가지 언어만 좀 잘 해놓으면 나중에 파이썬이든 자바든 뭐 다른 언어들도 얼마든지 확장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래밍 개념적인 부분도 좀 잘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억하셔야 되는 거요. 인수는 함수가 호출이 될 때, 함수가 실행이 될 때 어떤 기능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넣어줘야지 이 함수가 기능을 하겠는지에 대한 값을 넣어줄 때 인수라는 값을 넣어주는 거고요. 함수가 정의되거나 이 함수가 기능을 이제 정의를 내릴 때 이 함수는 이러이러한 기능을 합니다라고 할 때 그 기능을 할 때 옵션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걸 파라미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함수요. 여기서는 x라는 함수를 생성을 했네요. 자, 할당 연산자 쓰는 방법이
뭐였었죠? Alt 마이너스 키였어요. 그죠? 자, 근데 이번에는요. C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자, C라는 함수도 C하고 괄호 안에다가 인수나 파라미터를 써주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콤비네이션으로 묶어주세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인수만 나열한 상태예요. 이렇게 뭐 80부터 92까지의 값을 인수로만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자, 여기 지금 빨갛게 처음 보는 기능의 함수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은 자, 스튜디오에 가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새 스크립트를 킬게요. 컨트롤 시프트 N 해서 새 스크립트를 켜고 기존에 우리가 작업해 놨었던 여기 할당된 변수나 콘솔 창이 좀 지저분하면 지우고 작업을 좀 할게요. 자, 환경창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요. 클리어 오브젝트 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사용했던 것들 지우겠다. 자, 클릭해서 yes 해서 깨끗하게 지워주고요. 콘솔 창도 여기 우측 여기 하단에 보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빗자루 모양 눌러서 깨끗하게 지워주고 여기다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x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하겠다. 자, 어떻게 할당을 할 거냐? c라는 콤비네이션 함수를 가지고 자, 숫자 데이터를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좀 몇 가지만 넣어 볼게요. 자, 넣고 컨트롤 엔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x라는 변수에 우리가 지정한 숫자 뭐 5개, 6개, 뭐 10개 더 많이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숫자들이 할당이 됐어요. x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 값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제가 여기다가 min이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자, min이라는 함수는 내장 함수고요. 별도의 패키지가 없이도 실행이 지금 바로 가능한 내장 함수인데 평균 값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min하고 괄호를 열고 여기다가 x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x라는 변수가 인수로 활동을 하겠죠. 자, 인수로 활동을 하는데 x라는 수는 인수고요. min이라는 함수 안에 들어가서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중간값이 아니라 평균값을 구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x는 이 숫자 데이터 5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해봤더니 자, 이 데이터의 평균은 80.6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min이라는 함수가 자, 여기다 제가 좀 적어볼게요. 샵을 적으면 주성문이거든요. 주성문은 소스 코드 실행을 하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요. 이 실행문이 이 소스 코드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달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min이라는 함수는 평균 값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쓰는 방법은 min하고요. 이 안에다가 인수값들을 적어주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max 해볼게요. 최대값 구하는 거. 자, max는 또 x라는 변수를 넣어서 해볼게요. 그러면 x라는 변수에서 최대값은 min 100이라고 나오고요. 자, 최소값도 한번 적어서 컨트롤 엔터를 해보면 65다라고 해서 최소값을 이렇게 나타내 주기도 해요. 자, 그럼 선생님 min하고요. 괄호 열고요. 여기다가 뭐 직접 수치 데이터를 적고 해도 괜찮은가요? 해볼까요? 가능해요. 가능하죠. 자, max도요. 여기다가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숫자를 적어줬을 때 컨트롤 엔터 해볼게요. 근데 max 값 이렇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런 max나 min 값, 뭐 평균 값을 구할 때 데이터를 이렇게 조금만 가지고 평균을 구하려고 이걸 쓰진 않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암산을 해도 어쩌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고 굳이 뭐 RStudi오까지 켜가지고 여기서 평균을 구해보고 최대값을 구해보고 이런 식의 단순 계산은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R에서는 굉장히 큰 데이터를 다루게 될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따 실습 예제를 사용을 해보면 몇만 건 또는 몇십만 건의 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것보다 이 친구한테 맡기는 게 평균값이든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조금 더 빨리 나타내 주겠죠. 왜냐면 컴퓨터가 우리보다 잘하는 거는요. 빨리 연산한다라는 거, 우리보다 정확하게 연산한다라는 거 말고는 얘는 장점이 없죠.
전기가 없으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전원 공급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기계가 이 컴퓨터, 디지털 기기들인데 우리가 좀 편리하게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디지털 기기, 컴퓨터들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래서 함수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항상 구조요. 함수 이름을 적고 괄호 열고 괄호 닫는 걸로 끝나고요. 함수별로 인수만 적을 때도 있고 인수와 파라미터 또 파라미터가 여러 개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요, 페이스트라는 이렇게 문자열을 붙여주는 또 함수가 있어요. 이 문자열을 붙여주는 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서는요, 문자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놨어요. hello, 가온 is good 이라고 해서 문자 데이터를 붙여놨는데 요걸 실행을 해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왜 가온 is good 했을 때 가온 따로, is 따로, good 따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자, 근데 paste 붙이는 함수를 쓰려고 그래요. 자, 어떤 붙인 함수냐면 원래 한 단어별로 큰 따옴표와 쉼표를 구분으로 이렇게 이제 인덱스가 네 가지, 요소가 네 가지인 str 변수를 만들었었는데 이 변수들 사이에 무너뜨리겠다 이런 거죠. 콜랩스 함수를 써가지고 변수 사이의 간격을 무너뜨리고 나는 그 사이에 별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을 찍어주면서 이거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묶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여기에다가 str이라고 01이라고 변수를 할당을 하고요. 자, C라고 콤비네이션 약자를 따서 병합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하이 여기에다가 가온 이렇게 적어줬어요. 자, 그리고 컨트롤 엔터 str01을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 거. 자,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요, 어떤 함수를 쓸 거냐면 past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past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따로따로 나눠져 있었던 문자들을 이렇게 붙여줄 수 있게끔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paste라고 함수를 적어줘요. 자, 함수를 적어주면 여기에다가 어떤 걸 붙일 건지 그 문자열을 나열을 하거나 문자가 들어가 있는 우리는 str01이라는 변수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도 지금 잠깐 보이겠지만 노란색 풍선 도움말로 이 함수에서 쓸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잠깐씩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콜랩스라고 옵션을 적어줍니다. 자, 적어줄 때 이렇게 제가 지금 다 안 적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죠. 이렇게 아래쪽에 파랗게. 자, 이때 다 적지 말고 탭키 눌러주면 한 번에 파라미터 입력이 되고요. 자, 여기다가 큰 따옴표 열고 저는 미음 누르고 한자 키로 특수문자를 펼쳐서 하트를 집어넣어 볼게요. 하트를 집어넣고 페이스트 함수를 완성을 시킬 거예요. 그러고 컨트롤 엔터를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여기 아래쪽에요. 원래 따로따로 단어로 존재했었는데 하이 가온 is good 이라고 해서 한 문장으로 페이스트 돼서 들어간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 지금 붙인 기능을 한 이거 함수잖아요. 그죠? 이 기능을 한 함수 앞에다가 str 하고요. 제가 str02라고 해서 이걸 새로운 변수에다 이렇게 할당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str01에는요,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단어 4개가 존재를 하는 변수를 가지게 될 거고, str02번에는요, 하트로 연결된 페이스트 연산이 들어간 텍스트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컨트롤 엔터 해볼게요. 자, 그럼 오른쪽에 환경 변수 볼까요? str01은요, 캐릭터형의 문자로 4개의 인덱스가 있다. high, 가온, is good 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str02에는 뭐예요? high, 가온, is good이 하트표를 기준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한 문장으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요거를 컨트롤 C 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이걸 3번으로 하면요. 자, 하트 대신에 여기를 공백으로 한 칸 띄우는 걸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자, str 3번에는 어때요? 그냥 문장처럼 공백으로 또 들어가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 되셨나요? 자, 요렇게 해서 자, 또 함수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패키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패키지는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함수를 모아놓은 걸 패키지라고 얘기해요. 자, 함수는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기능을 넣어놓은 게 함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함수를 사용하려면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내장 함수는 별도죠. 아까 얘기했던 뭐 c라는 함수나 평균을 구하는 mean이라는 함수, 그 다음에 아까 max나 mean 뭐 이런 식으로 함수 했었고 paste라는 함수도 했었잖아요. 방금 그죠? 그래서 이런 함수들은 내장 함수기 때문에 별도의 패키지를 쓰지 않아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패키지 자체 어떤 특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 있는 패키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이 별도로 다 있기 때문에요. 사용할 수 있는 그 함수를 쓰려면 패키지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설치만 한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패키지는요, 단계를 거쳐요. 1번. 패키지를 일단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패키지를 내가 스튜디오에서 쓸 수 있게끔 소스 코드 창으로 로드 땡겨와 줘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함수를 위의 모양처럼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세 단계가 꼭 있어 줘야 되는데요. 패키지 설치는 컴퓨터에다가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 패키지를 이제 저장을 해놓고 설치를 해놓고 쓸 때는요, R 스튜디오를 새로 시작할 때마다 반드시 로드해서 써주셔야 패키지 안에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쓸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이제 앞에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지금 패키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들 사이의 관계를 한 번 더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데이터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 측정된 값, 정보, 어떤 자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데이터들이 뭐로? 변수로 묶이게 되죠. 자, 데이터, 이름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제 이름이 김현주예요. 그러면 김현주라는 이름, 그 다음에 뭐 홍길동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철수라는 이름, 뭐 예를 들어서 무지라는 이름, 라이언이라는 이름, 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자, 이 이름들은 예를 들어서 성명이라고 하는 어떤 필드, 다른 말로 변수로 정의가 돼서 묶여지겠죠. 자, 그리고 이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펼쳐내거나 변수들을 분석을 하는 게 데이터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 분석에다가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 이 변수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을 추가를 합니다. 그 기능들을 추가를 한 걸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성명 말고 나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이들이 이렇게 나이 정보가 이렇게 쭉 있었어요. 우리 반이 26명이니까 저까지 27명의 나이를 쭉 적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동갑이겠지만 뭐 저 때문에 평균 연령 나이가 올라가긴 하겠네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근데 같은 학년이어도 뭐 나이가 한두 살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27명의 나이 데이터가 있었어요. 이 데이터는 이 사람의 나이, 주민등록상의 나이든 어떤 식으로든 태어난 해부터의 나이로 측정된 어떤 수치 데이터예요. 자, 그 수치 데이터를 나이라는 변수로 묶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나이의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평균은 합을 구해서 그 개수로 나눠주는 게 평균인데 더해서 나눠주는 기능을 mean이라는 함수에다가 이 프로그램 개발자가 정의를 내려놓은 거죠. 함수다라고. 그래서 나는 mean이라는 함수가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mean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 규칙에 맞게끔 여기다가 나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인수로 넣어주는 거죠. 그죠? 자, 인수로 나이 숫자 데이터를 넣어줬더니 얘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평균을 표시를 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함수 말고요, 우리 반의 나이 빈도수가 18살이 몇 명이 있고 17살은 몇 명이 있는지를, 표시를 하고 싶어요. 빈도수로, 그래프로. 자, 그럴 때는 ggplot이라는 어떤 패키지가 필요하고요. 그 패키지에서 필요한 qplot이라는 빈도수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쓰려면 그냥 여기다가 qplot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ggplot이라는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야지만 나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데이터부터 패키지까지의 관계도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봐 주시고요. 패키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패키지 하기 전에 사전 체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윈도우 사용자 계정이요. 관리자 권한 계정이어야 하고 영문 이름으로 변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변경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서 사용자 권한과 사용자 이름 영문으로 바꾸고 이 사용자는 관리자 권한입니다까지 해주는 거를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폴더가 있어요. 패키지를 설치하는 게 라이브러리 폴더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라이브러리 우리가 R4.0을 설치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4.0 이 경로를 따라가서 들어가다 보면 라이브러리라는 폴더가 있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자, All Application 패키지에 대한 속성 편집을 합니다. 보안에 가서. 그래서 모든 여기 그룹 사용자들 다 하나하나씩 클릭을 해가지고요. 모든 권한을 다 허용으로 바꿔줘야지 라이브러리 설치, 패키지 설치가 힘들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패키지 설치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운 스크립트를 깨끗하게 꺼내죠. 자, 제가 변수도 지우고 콘솔상도 지웠어요. 자, 지우고요. 여기다가 패키지를 설치를 하는 방법은 install이라는 명령어를 써요. 그리고 점 했더니 install 패키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탭을 누르면 자동으로 install 패키지가 바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인스톨 패키지를 할 때는 패키지 이름을 반드시 따옴표로 묶어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설치할 패키지 이름은 ggplot2라는 패키지예요. 자, 그러면 install 패키지라고 지금 이 영역이 뭐 하는 거예요? 패키지 설치를 하는 문제입니다. 소스 코드입니다. 그러면 install.패키지 하고 반드시 큰 따옴표 안에다 패키지 명을 넣어서 자, 컨트롤 엔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열심히 설치를 해요. 약간의 뭐 경고창이 뜨지만 열심히 설치를 하고 중단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빨간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요. 자, 쭉쭉쭉쭉 설치를 이 친구가 하겠죠. 자, 그랬더니 패키지가 정상적으로 다 풀려져서 들어갔대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패키지를 이제 쓰겠다라고 이제 설치를 했으니까 제가 스튜디오에서 로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로드할 때는 라이브러리 하고요. 패키지 이름을 큰 따옴표 없이 ggplot2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게 패키지 로드 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구분하세요. 패키지 설치는요. install.패키지 큰 따옴표 안에 패키지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설치된 패키지를 끌어다 가져다 쓸 때는 라이브러리하고 괄호 안에다가 패키지 이름을 큰 따옴표 없이 적어주는 거예요. 이때는 컨트롤 엔터를 해도 자, 뭐 특별히 이상할 내용은 이제 없어요. 그러면 이제 ggplot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을 거고요. 그 함수들을 이제 호출에다가 간단하게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다가 x라는 변수에다가요. 자, 콤비네이션 c 해가지고요. 자, 문자열로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a를 저는 한 3번 정도 적고
이렇게 순서 상관없이 이렇게 몇 개를 적었어요. A, B, C, D 알파벳을 뭐 A 여러 번, B 몇 번, C 몇 번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적었거든요. 자, 적고 컨트롤 엔터를 했어요. 그리고 또 Y에다가는 이번에는 C 하고요. 다른 문자를 한번 해볼게요. 뭐 가온 여기다가 뭐 안성, 경기도, 가온, 안성. 그래서 뭐 안성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또 한 번 더 안성 이렇게 적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코드 적을 때 창 옆으로 넘어갔는데 옆으로 안 넘어가고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보이죠? 아까 전에 우리 툴에 글로벌 옵션 했었던 소프트랩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가온, 안성, 경기도라는 단어의 빈도를 여러 번 넣어서 또 문자열 변수를 생성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건 우리가 ggplot이라는 패키지도 설치했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qplot이라는 함수를 쓸 수 있게 패키지도 로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함수요. qplot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요. 자, 여기다가 괄호 열고 x라고 적고요. 컨트롤 엔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아까 파일 창으로 보였던 게 플롯 창이 활성화가 되면서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항목 A, B, C, D 중에서 A는 몇 개, B는 몇 개, C는 몇 개, D는 몇 개인지를 빈도수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해주게 되죠. 자, 이게 qplot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자, qplot y도 한번 해볼까요? 자, y도 한번 해봤더니 가온은 3번 나왔고 경기도는 2번, 안성은 4번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플롯 함수를 보여줘요. 자, 지금은 이제 시각화 단계가 아니고요.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건 여러분들 패키지를 어떻게 설치하고 설치된 패키지는 로드를 해서 쓴다라는 거. 설치는 한 번만 하지만 로드는 스튜디오 켤 때마다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패키지가 로드된 다음에 그 패키지에 있는 함수를 쓸 수 있다라는 그 패키지에 대한 구조적인 개념 이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제가 진도를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어제 제가 클래스룸에 여러분들하고 단톡방 만들려고 카톡으로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아직 26명 중에 15명밖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10명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들으신다면 저한테 클래스룸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카톡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단톡방에 묶어서 우리가 대면 강의를 진행하든 혹시 모르게 뭐 계속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단톡방으로 그때그때 소통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니까 카톡 좀 보내주시고 오늘은 출석 과제 문항이 10문항 정도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영상을 충분히 잘 봤다면 여러분들 잘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보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출석 설문도 같이 2가지 다 해주셔야지 출석 인정되니까 잊지 마시고 과제 출석도 해주시고 설문 출석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밖에 나가서 노세요 하고 싶은데 요새 밖에 나가면 너무 위험하니까 그죠? 그래서 집에서 쾌적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 수업 영상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